안녕하세요. 국방 커뮤니케이터 최윤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 연구실장으로 있는 전쟁사학자 인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때는 1936년 겨울이었지. 여진족 상인들이 말등에 웬 물품들을 가득 지운 채 막 압록강 하류로 몰려들었는데 얼핏 봐도 그들의 모습이 아주 심상치 않았어. 모두 하나같이 체격이 아주 건장했고 외투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. 만약에 자네가 적경지역의 경계병이라면 이러한 무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? 제가 만약 경계병이었다면 한 번쯤 의심해봤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애석하게도 당시 조선 경비병들은 이들을 알아채지 못했어. 그냥 평시에 왔다 갔다 하는 여진족 상인의 무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지. 아, 설마 그럼 그 무리가... 맞지. 그들의 정체가 바로 그 당시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고 있던 청군 기마병 부대. 그 중에서도 이제 300명만을 선발한 정예 선발대였지. 그러니까 정예 중에 정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.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? 인원이 300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. 그렇지. 근데 이들은 조선군이 이제 강동 육지에 구축해 놓은 그 종신방어진지, 그건 뭐 거들떠보이지 않은 채 오직 전방만, 즉 한양, 한성이지, 한성. 한양을 향해서만 말을 달렸지. 이때 그들이 달리던 말의 속도는 우리 그 조선군이 주로 사용하던 그 파발마, 그건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빨랐다고 그래. 인조가 화들짝 놀랐겠네요. 아이, 그렇지. 그들은 무려 6일 만에 한양도성 북쪽의 그 모습을 드러냈고, 모두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삼전도의 굴욕으로 치욕스럽게 전쟁이 끝나고 말았지. 기마병이라는 게 아무래도 말이 필요하니까 양성 비용이 굉장히 비쌌을 것 같은데 그 속도 말고도 다른 장점이 혹시 있었나요? 아니, 그렇지. 기마병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병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, 크게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. 하나는 이제 무장을 가볍게 하고, 가볍게 하니까 이제 빨랐겠지. 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적의 측방이라든가 적의 후방을 이렇게 교란시켜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와 같은 기능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서양 중세에서 많이 보듯이 중갑으로 무장을 하고, 물론 이제 말도 이제 심지어는 이제 무장을 해서 여러 한 수십 명의 떼를 지어가지고 적진으로 그냥 돌진하는, 그걸 이제 서양에서는 차지라고 했었는데, 이 돌파지, 돌파. 말하자면, 크게 보면은 경기병, 그들 중기병,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지. 그 중기병, 그 중무장 기마병은 그냥 말 그대로 적을 그냥 뭉개버리는 거네요. 그렇지. 근데 이와 같은 그 돌파, 전선에서 돌파는 말을 사용하면서부터고, 기원전 3000년부터 전장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말은 계속 이제 아마 군 작전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되다가 19세기 말에 이제 내연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그 기능을 상당히 상실하게 이렇게 돼버렸어. 내연기관이 엔진이죠. 그렇지. 그 내연기관을 장착한 대표적인 게 전차지. 사실. 전차가 어느 면에서는 그 기병을 대체했다고 볼 수가 있지. 현대판 기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, 전차. 맞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. 말 이외에 다른 동물을 탄 경우는 없었나요, 박사님? 아, 있었죠, 물론. 우리가 보통 이제 말등에 올라탄 그 병력을 기병이라고 그러는데, 짐승에 이렇게 올라탄 그런 병력이 기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, 이제 옛날 그 하니발, 포에이 전쟁 때 하니발에서 보듯이 코끼리에 올라탄 상기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주로 낙타잖아요. 그러니까 낙타에 올라탄 그 낙타기병,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서 이번에는 기병이라고 안 하고 기마병으로 특정 지은 거네요? 네, 그렇지. 기병하면 이제 혼동을 줄 수가 있으니까 좀 약간 그 세분화해가지고 기마병 또는 뭐 기마대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내가 사용을 한 거예요. 6.25 전쟁에서도 기마병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? 그 기마병이 6.25 전쟁까지 남아있었어요?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그 장철부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, 그는 1921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났고, 그 뒤에 이제 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에 일본의 그 주오 대학 법학부에 재학하고 있었는데, 그때 당시는 이제 일제가 청년들이 이렇게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전선에 보냈는데, 그때 학도병으로 이게 징집이 돼서 중국 전선에 배치가 됐다고 해.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군인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우리 독립군에 이제 가담을 하고. 근데 첫 번째는 잡혔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탈출해서 나중에 그 충칭에 있던 우리 그 광복군, 한국 광복군에 이제 가게 돼.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? 방금 말했듯이 이제 중국 전선에 있었으니까 아마 충칭에 좀 가까웠었나 봐. 그래서 한국 광복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1지대 1구대지 유격대장으로서 아주 항일운동을
적극적에 전개하다가 아마 이 사람이 잘하니까 네. 당시 김구주석의 눈에 띄었겠지. 네. 그래서 1945년 3월 달에 당시 중국에 있던 황보 군관학교 네. 거기에 이제 기병과에 입학을 하게 돼. 이제 거기서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1947년 3월 달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육군사관학교 5기로 임관을 이렇게 하게 되지. 그리고 이제 기병대대장이라는 걸 이 사람이 하거든. 기가 몇 안 이하의 기마대가 있었고 기병대대가 있었나 봐. 그러다 막 기병대대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6.25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. 근데 이 장철부가 이끄는 이 기병대대지. 기병대대도 물론 6.25 전쟁에 참전을 했겠지.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, 뭐, 조선시대까지야, 뭐, 총이나 탱크 이런 게 없으니까, 그 말이 효율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6.25 전쟁 때는 총이랑 탱크 다 있었을 텐데, 말로 돌진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? 맞지. 맞아. 그 당연한 의문이지. 그래서 보통은 이 말은 기동력이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정찰에 사용하거나 네. 전투를 하더라도 말을 타고 일단 빠르게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서 말에서 내려서 사격을 하고 다시 이제 말에 올라탄 다음에 이제 뭐 딴 곳으로 이동하는 이와 같은 전술을 사용했지. 그래서 사실은 보호전쟁 때 1890 영국 네. 기병이 저런 걸 많이 사용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운티드 캐벌리. 말탄 기병이지 말하자면.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. 그럼 생각보다는 이제 기병의 한계가 좀 많았네요.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활약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. 아. 뭐냐면 기병대의 그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네. 그 6.25 전쟁 초기에 상당히 혁혁한 전과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어. 예를 들어서 전쟁 발발 직후에는 서울 강북을 함락시키고 한강을 넘으려는 북한군 수백 명을 이렇게 네. 사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, 특히 더 중요하게는 이 한 달 뒤인 7월 한 중순이지, 네. 뭐 11일 또는 뭐 14일경에 공주 지역에서 이제 네. 전투가 있었는데, 그때 미군의 한 개 포대가 이제 북한군한테 포위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, 네. 그 우리 기병대가 후방으로 가가지고 그들 교란시킴으로써 미군의 그 포대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, 후퇴할 수 있는 요 같은 길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그 전쟁사의 6.25 전쟁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. 그렇게. 아, 진짜 엄청난 성과를 올렸네요. 잘 모르고 있었는데 좀 그렇지. 반성하게 되네요. 네. 그러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기병대대가 이렇게 온전히 좀 유지가 됐나요? 네, 아쉽지만 그렇게 그 영광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. 왜냐하면 한때는 이제 기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쵸. 이게 네. 말이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귀하잖아. 한 600마리 정도까지 있었는데 네. 이게 점점 이제 뭐 사람도 죽고 네. 말도 죽고 이렇게 하고 또 말이라는 게 기병이라는 게 좀 말을 타봐야 되잖아. 사실 그쵸. 맞아요. 하루 이틀 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신병이 그렇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규모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었지.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병보다는 이제 보병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말 타고 이동했다가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정찰병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병식으로 좀 운영이 됐었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병대의 역할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럼 그마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또 말이 귀한 상황에서 말 탄 사람은 더 귀했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신병도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럼 계속 쇠락의 길을 걸은 거네요. 맞지. 네.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네. 1950년 그 8월 4일 날 경북 청송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 북한군 12사단의 거의 3,000명 병력이 아마 이 기병대대를 거의 포위하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포위돼서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저 장철부 저 대대장도 이제 부상을 당했고 그 상황 속에서 저기 항복하라는 권유를 계속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저기 붙잡혀서 불명예를 당하기보다는 내가 깨끗하게 죽겠다. 그래서 이제 장철부 저 대대장 자체가 자결을 하지. 아,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. 정말. 네, 안타깝지.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게 전공을 기려가지고 그 원래 그분이 소령했었는데 중령으로 1계급 특진을 시키고 1990년에는 이제 건국훈장, 애족장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이제 군에서 군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이 태국모 훈장인데 태국모 훈장을 이제 드렸지. 그러면 그때 대대장이 전사했을 정도면 그 부대 전체가 거의 뭐 해체 수준까지 갔을 것 같은데요. 그렇지. 그때는 이제 말이 거의 뭐 절멸한 상태에서 이제 살아남은 말들이 뭐 글쎄 정확하게 이제 몇 마리였는지 내가 모르겠어. 그래서 그거를 경찰이라든가 헌병대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경찰에서는 그걸 이제 기마 경찰대로, 헌병에서는 이제 기마 헌병대로 이렇게
운영을 하는 뭐 그와 같은 상황이었었지. 그러다가 이제 1972년에 네. 제1군 사령부에서 그때는 이제 아마 오지가 많으니까 전방에는 거기 뭐 차량도 못 올라가고 그쵸. 그러니까 아마 쪼량말들을 동원해가지고 네. 거기에 짐을 실어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네. GOP라든가 이런데 네. 이제 물자를 동원하는 일종의 이제 탐화 부대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네. 이마저도 이제 기계화 장비들이 이제 우리 군이 계속 기계화 장비들이 그쵸. 많아지면서 1981년에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되지. 사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네. 1982년에 이제 소위 그 기병부대, 그 기병대대는 아마 네. 우리 군에서 이제 사라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집이 육사 근처라서 육사에서 생도들이 이제 말 타는 걸 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내주 박사님도 생도 생활 하셨으니까 말 좀 타보셨어요 그때? 아이, 나도 한 번은 탔지, 생도 때. 아, 근데 이제 그 마장이 지금 위치가 아니고 이제 하여튼 뭐 딴 위치에 있었는데 네. 타러 한번 갔었는데 실제 그 말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하고 네. 말등에 올라타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네. 말등에 올라타면 엄청 높아. 그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. 네. 아, 그래요? 나는 사실은 한두 번 타보고 네. 육사에 뭐 계속 근무하긴 했지만 그 거의 군마대는 아. 그냥 거의 얼씬거리지도 않았어 사실. 아, 그래요? 아쉽긴 하지. 그래도 그 동아리가 따로 있는 거죠? 아, 있지. 예, 아. 있어요. 승마부가 있어. 지금은 이 육사가 국군에서 유일하게 했던 말을 가지고 운영하는 군마대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생도들 동아리 활동 중에 승마부가 있어가지고 아, 생도들은 뭐 가끔씩 그 타는 생도들이 있지. 아직. 국군에서도 이제 말이 다 대체되니까 많이 없어지고 있네요.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. 그렇지. 예. 원래는 이제 지방경찰청마다 이 기마대를 운용했었는데 올해 2월에 서울청에 있던 기마대가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제주자치경찰 있잖아요. 거기서만 운용한다고 하더라고요. 참 그 말이라는 게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울 때 고구려 하면 기마민족 이렇게 네, 하고 그쵸. 무용도 뭐 이런 데 보면은 말 타고 활 쏘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우리 역사에서는 이 말과 우리 역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네. 그마저도 이제 제주도에나 가야 어떻게 말을 볼 수 있다니까 참 아쉽긴 하구만. 아, 그렇죠. 네, 오늘은 기마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 들고 이내주 박사님 또 모시고 한번 영상 촬영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